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가스산업 개요 및 액화 석유가스 산업이라는 주제로 액화 석유가스 산업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천연가스 산업의 초기 및 전반부 시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우리가 LNG라고 얘기합니다. 이 LNG의 기술 도입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도입, 수송 및 생산, 공급, 판매를 맡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세계적으로 국가 간 에너지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높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와 대체 에너지 부족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국가 전략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자원 보유국들의 인프라 구축 수요와 연계해서 천연가스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스공사 설립 이전인 1981년 11월 정부는 LNG 생산 공급 체계 구축과 중부권 천연가스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서 평택 LNG 생산기지의 1단계 건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평택 생산기지는 프랑스의 테크니가즈사의 저장 탱크 기술을 이용해 저장 용량 10만 킬로리터급 고상식 멤브레인형 탱크 3기를 건설했습니다. 이후 건설 과정에서 국내 기술이 축적됨에 따라 2차 시공분인 제4호 탱크는 국내 업체를 원도급으로 하고 테크니가즈사를 하도급으로 시공해서 국내 기술 축적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평택 생산기지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뒤 제2의 생산기지인 인천 생산기지 건설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인천 생산기지는 7만 5천 톤급 LNG선 저반 설비 1선자와 10만 킬로리터급 저장 탱크 3기, 시간당 630톤의 기와 송출 설비 등이 포함된 기지로 공사가 완료되자 연간 300만 톤의 LNG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평택 생산기지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인 1982년 3월 LNG 공급 설비인 경인배관망 건설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평택 생산기지에서 기화된 천연가스를 경인 지역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인 주 배관을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인천시를 거쳐 율도에 위치한 인천 화력발전소까지 지하에 매설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 경인 주 배관은 총 연장 98.3km의 길이로 1986년 12월 20일 본격 가동에 들어가서 한국의 천연가스 시대를 연 최초의 주 배관이 되었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수도권 도시가스 환상망은 평택 생산기지와 연결된 경인 주배관의 목감 가좌 공급관리소에서 분기해서 서울시의 일반 도시가스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환상 공급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 환상망은 교통이 혼잡하고 상수도, 통신선로, 한국전력공사 지중선과 같은 지상물이 대거 매설된 서울 시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공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여러 인허가의 어려움과 교통 혼잡 및 지상물들에 대한 최대 난공사 구간 및 한강을 통과하기 위한 2개의 도강공사 등의 난관을 겪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1987년 2월 23일 고척관리소에서 삼천리 도시가스의 천연가스 공급을 개시함으로써 서울 시내의 천연가스의 도시가스 공급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4월 13일에는 제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천연가스 전국 공급사업 기본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해 5월에는 1990년 9월부터 1997년 3월까지 총
6,664억 원을 투입해서 30인치 주 배관 928km를 건설하는 영호남 및 남부지역 연결 주 배관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중북권 천연가스 공급을 개시하기 위해 평택에서 대전으로 이어지는 중북권 주 배관 건설 사업을 1990년 10월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은 1993년 이 대전국제무역박람회 개최 이전에 천안과 대전시 일원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나아가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대도시 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부족과 위험시설이라는 선입견은 공급관리소 입주 부지 선택의 어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배관 노선은 경제성, 안정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대부분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아 지하에 매설했습니다. 중부권 주 배관 건설 공사는 1993년 7월에 완료되어서 천안, 대전, 청주 등 중부권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이 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기술 체화 및 자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크게 이 세 개의 생산기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최초의 생산기지인 평택 생산기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89년 9월 천연가스 전국 공급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가스공사는 대우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한양, 프랑스 테크니가즈사, 소프레가즈사와 함께 평택 생산 2단계 증설 사업을 1차, 2차 확장공사로 나누어 추진했습니다. 1차 확장공사는 198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995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1차 확장공사를 통해서 기존의 평택 생산기지 내에 10만 킬로리터급 멤브레인형 저장 탱크 5호부터 7호기와 시간당 1260톤 규모의 기와 송출 장비가 건설되었으며 기존 설비를 포함해서 연간 600만 톤의 LNG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비를 확장했습니다. 2차 확장 공사에서는 8호부터 10호 탱크와 7만 5천 톤급 LNG 저반 설비 1선자 증설, 시간당 360톤 규모의 기와 송출 설비를 건설했습니다. 1단계 공사는 2002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사업비 5,438억 원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증설을 통해서 평택 생산기지는 저장 탱크 23기, 총 저장 용량 336만 킬로리터, 최대 생산 능력 시간당 4,636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인수기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천 생산기지의 신설과 증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서남쪽에 간석지를 매립해서 추진하는 인천 생산기지 1단계 건설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2년가량 늦어진 1996년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이 가스공사는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저장 탱크와 본설비 등의 공사를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인 1993년 9월에 착수했습니다. 이 저장 탱크 공사는 대림산업이 일본의 LNG 탱크 전문 건설사인 TKK와 독일의 디비닥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수행했습니다. 저장 탱크의 형식은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외조와 9% 니켈강 내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9% 니켈강은 저온 인성이 우수하고 팽창 계수가 작을 뿐만 아니라 가공성과 용접성이 좋아서 이 초저온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자재로 전량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이 저장 탱크 본설비의 주요 공사는 하역 설비를 비롯한 시간당 630톤 규모의 기와 송출 장비를 건설하는 것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켈로그에서 기본 설계를 도입해 세부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가스 엔지니어링사로부터 설계에 대한 적정성, 시공 및 시운전에 대한 기술 자문도 받았습니다. 국내 최초로 해상 인공섬에 건설된 인천 생산기지 1단계 공사에는 연인원 128만 명이 동원되었으며 100여 개의 건설업체가 참여해서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주요 공사를 완료한 후 가스공사는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0월 2일에는 LNG선 SK 소보리호가 처음으로 입항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생산기지 2단계 사업에서 건설하는 이 지중식 탱크는 멤브레인형 저장 탱크로 친환경적인 구조를 갖추고 외부로 LNG 유출 위험이 없으며 대용량화가 가능한 탱크였습니다. 또 부지 활용의 효율성과 내진성 등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한 형식의 탱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0만 킬로리터급 용량인 제15호 탱크는 약 1만 9,050톤의 철근과 11만 8천 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가 소요된 대형 구조물이었습니다. 이 외조가 일체식인 지상식과 달리 바닥과 벽체를 분리해 시공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생산 설비에 대한 제어 시스템은 1호부터 8호 탱크와 기존 프로세스 지역을 1공장으로 하고 9호부터 14호 탱크와 증설 프로세스 지역을 제2공장으로 구분해서 각 공장별로 설비 감시와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계절별 수요 변동에 따른 설비의 운영 효율 향상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후 인천 생산기지는 지속적으로 증설을 추진해서 저장 탱크 20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생산기지의 저장 용량은 288만 킬로리터이며 최대 생산 능력은 시간당 5,070톤으로 평택 생산기지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LNG 인수기지가 되었습니다. 최근 이후 지속적인 증설을 통해서 평택 생산기지를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인수기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통영 생산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에 제3 생산기지로 세워진 통영 생산기지 건설사업 기본계획은 1996년 12월에 이사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가스공사가 제3 생산기지를 통영으로 선정한 것은 통영이 지리적으로 부산, 포항, 울산 등 남북권 대량 수요처에 인접해 있고 집안 상태가 양호해서 집안 개량을 하지 않고 부지 조성과 동시에 탱크 공사 착수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또 지형상 이 진해안 깊숙이 위치해 있어 파도의 영향이 적어서 방파제를 건설할 필요가 없고 수심이 충분히 깊어서 준설이 필요하지 않은 이 천혜의 항만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부지 선정을 완료한 가스공사는 제3 생산기지 건설을 통해 영호남 지역의 주 배관인 천연가스 공급 압력 저하를 해소하고 전국 수요처에 안정적으로 천연가스 공급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수요지별로 생산기지와 저장 탱크를 적정 배치함으로써 배관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통영 생산기지는 저반설비 2선자와 총 저장 용량 262만 킬로리터, 최대 생산 능력 시간당 3,030톤을 갖추게 되어서 일본의 소데가우라 LNG 터미널에 이어 세계 4위의 LNG 인수기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연가스 산업 중 초기 기술 도입기와 기술 채화기 및 자립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 천연가스 산업의 초기 및 전반부 시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이후 시대인 기술 선도기와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